안녕하세요. 이제 패턴 인식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CNN 모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CNN 모델인 레스넷과 레스넥스트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VGGnet 그리고 구글넷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학습을 했었는데요. VGGnet 같은 경우는 3x3 컨볼루션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한 연구였고, 그렇게 많은 필터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좋은 성능을 낸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반면 구글넷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필터 사이즈, 다양한 피처를 함께 사용을 해서 더 강인한 피처를 뽑고 그것들로 구성된 인셉션 모듈을 활용해서 더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라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레스넷과 레스넥스트라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러한 레스넷과 레스넥스트 이 두 모델은 2015년과 2016년도에 각각 1등과 2등을 이렇게 달성한 연구입니다. 특히 2015년도에 이렇게 발표된 레스넷 같은 연구는 사람의 성능을 처음으로 패턴 인식 분야에서 넘어선 그러한 인공지능 신경망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수업 시간에는 레스넷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스넷을 이렇게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면, 앞서서 VGGnet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더 많이 쌓았을 때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네트워크를 깊이 쌓으면 쌓을수록 성능이 좋아질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을 건데, 이 실험 결과를 보면 19층까지는 층이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그 19층보다 더 많이 쌓았을 때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층을 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성능이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로 앞에 미분값이 0이 되는 현상 때문에 학습이 되지 않고 인공지능 신경망이 오히려 망가지는 그러한 현상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레스넷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이 레스넷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15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레스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22층, 구글넷이 2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거 대비 약 7배씩이나 많이 증가한 더 많은 레이어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넷의 구조를 보면 사실 엄청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수행해오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또는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인풋 X가 들어오게 되면 이 X에 웨이트를 곱하고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또 웨이트를 곱하고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값인 HX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레스넷 같은 경우는 이 왼쪽과 비교했을 때 뭔가 이상한 그림이 하나가 있죠.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나오는 이런 선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게 레스넷 모듈입니다. 그래서 레스넷에서는 이런 레지듀얼 모듈을 정말 많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서 레스넷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 분류에 사용한 그러한 기법과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면, 기존 방식은 X라는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W라는 웨이트를 곱해서 새로운 결과값인 HX를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를 보존하지 않고 새로운 W를 곱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특징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약간 고차원적인 피처 벡터로의 매핑을 학습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번에 학습해야 될 그러한 매핑이 너무 많아져서 학습이 오히려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이 레스넷 저자들이 제안한 레지듀얼 블락 같은 경우는 기존의 x에 w를 곱해서 새로운 결과값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이 레지듀얼 그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기존의 정보를 그 결과값에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거의 특징은 이제 기존에 학습된 정보가 x겠죠. 이 x를 보존하고 이 x에서 결과값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그것만을 새롭게 학습해서 결과에 사용한다 라는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앞에서 x라는 결과값이 나왔을 때 x라는 학습된 정보가 입력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 x의 그 결과값 이 x를 통해서 출력돼야 되는 결과값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만을 학습해서 그거를 네트워크에 사용하자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개념을 이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이 x는 결과값인 hx에 근접하게 되고 새롭게 학습해야 되는 부분은 점차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결국 이 x와 hx가 거의 유사해지고 fx가 새롭게 학습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새롭게 학습되어야 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fx를 어떻게 보면 결과값과 입력값의 차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이제 레지듀얼 잔차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잔차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학습시키고자 한다. 이게 레스넷의 제일 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한번 다른 예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은 예를 들면 오픈북이 불가능한 시험이라고 예를 들 수 있고 레스넷 같은 경우는 오픈북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새롭게 공부해야 되고 새롭게 익혀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반면 오픈북이 가능한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우리가 쌓았던 지식들을 시험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만 새롭게 학습을 하면은 그 부분만 이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즉 추가적으로 학습해야 할 정보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방식보다 오픈북이 불가능한 것보다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레지듀얼 블락에서 사용되는 스킵 커넥션은 기존의 정보를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게 돼서 좀 더 쉽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지듀얼 블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베이직 블럭 같은 경우는 이 왼쪽 그림처럼 3x3 컨볼루션 두 개로 이루어진 블럭이고 바틀렉 블럭 같은 경우는 1x1 컨볼루션과 3x3 컨볼루션이 이렇게 섞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블럭 같은 경우는 레스넷 34에서 사용되고 바틀렉 블럭에서는 레스넷 50, 101, 152에서 사용되는 블럭이라고 저자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깊은 층의 레스넷에서는 왜 이 베이직 블럭이 아니라 바틀렉 블럭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1바일 컨볼루전의 역할 때문입니다. 그래서 1바일 컨볼루전이 우리는 파라미터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컨볼루전이다 라고 앞서서 구글넷에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레스넷에서도 더 깊은 레이어를 사용하니까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1바일 컨볼루전을 이 레스넷 블락에 넣어줘서 파라미터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자들은 사실 이 두 블락 말고도 정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많은 레스넷 블락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레스넷 블락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라고 저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스넷이 정말 사람보다 더 잘 추정을 할 정도로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이유는 원 논문에서 이 레스넷을 처음 이렇게 작성한 논문에서는 경험적으로 레스넷 블락을 쓰니 결과가 좋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스넷이 공개된 이후에 이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진들이 이 연구를 이제 왜 잘 되는지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의 가설은 이제 레스넷이 옵티멀 데스에서 모델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멀 데스까지는, 즉 뭐 12층, 뭐 13층, 14층 이런 식으로 어떤 옵티멀 데스까지는 성능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이 옵티멀 데스가 데이터셋마다 다르고 모델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옵티멀 데스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스넷의 경우 이 스키 커넥션과 레지듀얼 블럭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옵티멀 그 뎁스까지는 제대로 학습이 되고 그 이후에는 레지듀얼 블럭에서는 이제 학습이 되지 않는, 즉 fx 레지듀얼 블락의 fx는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 뒤에 블락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스킵 커넥션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즉 블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옵티멀 뎁스까지 학습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데이터셋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옵티멀 뎁스가 만약 31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50층짜리 레스넷을 이용해서 그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1층에서 31층까지는 제대로 그 레지듀얼 블락 fx가 역할을 하게 되고 32층부터 마지막까지는 레지듀얼 블락을 0으로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50층짜리의 레스넷을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31층의 옵티멀 뎁스를 가지고 있는 레스넷을 사용한 거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스넷은 레지듀얼 블락이라는 간단한 기술을 가지고 정말 뛰어난 성능을 얻은,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스키 커넥션을 처음으로 제안한 연구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레스넥스트라는 2016년도에 2등을 차지한 연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스넥스트, 어떻게 보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레스넷과 이름이 비슷하지요? 네. 그래서 이 레스넥스트는 앞서서 다뤘던 이런 레스넷을 더 개발한 모델 중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패턴 인식에 활용된 그러한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레스넷이 기존 인공지능을 크게 이긴 성능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구글넷과 VGG가 많은 시도를 통해 성능을 개선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레스넷이 사람의 성능을 넘었으며,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014년도, 15년도에 이렇게 제한된 네트워크들은
이제 신경망이 깊어지기 때문에 고려돼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런 설정하는 거에 따라 성능도 바뀌게 되고 그것이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이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구글넷과 VGG, 레스넷 같은 경우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결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기본 모듈을 제한하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성능을 높이는 효율적으로 망을 개발해 보자 라는 연구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렉스넥스트 2016년도에 이렇게 등장하는 렉스넥스트 같은 경우는 구글넷처럼 복잡도가 낮으면서 성능이 뛰어난 인셉션 모듈을 사용하면서 렉스넷처럼 단순한 구조를 갖는 블럭들을 정해서 그것들을 반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자 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 먼저 구글넷 같은 경우는 먼저 다양한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된 다양한 피처들을 모두 사용해서 강인한 피처를 만들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왼쪽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구조를 자세히 보다 보면 먼저 인풋 피처가 있으면 그거를 여러 개의 그 패스로 스플릿하고, 스플릿된 피처들을 각각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변형을 하고, 변형된 피처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스플릿 트랜스포메이션 머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글넷은 정말 많은 성능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사용되는 필터 수, 또 피처 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글넷의 인셉션 모듈을 설정할 때 이렇다 할 수식적으로나 수학적으로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셉션 모듈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의 고민을 줄여보는 그러한 방식을 렉스넥스트의 저자들은 이렇게 채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렉스넷의 장점은 단순한 구조를 갖는 기본 블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좋은 성능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렉스넷 같은 경우는 스킷 커넥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도 해결하고, 또한 레지듀얼 블럭으로 이제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진 레지듀얼 블럭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쉽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장점들을 이용해서 렉스넥스트 저자들은 우리도 렉스넷처럼 정말 간단한 단순한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좋은 성능을 내보자 라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렉스넥스트의 저자들은 앞서서 말했던 구글넷의 인셉션 모듈과 렉스넷의 이러한 구조, 스킷 커넥션의 구조를 모두 활용해서 새로운 더 좋은 성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렉스넥스트의 기본 모듈은 이러한 렉스넷의 바틀렛 구조를 살짝 변형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렉스넷과 이름이 비슷한 렉스넥스트로 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렉스넷의 그 바틀렛 구조를 앞에서 다뤘던 인셉션 모듈처럼 채널 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과 비슷하게 경로별로 분리를 해서 이제 스플릿, 트랜스포메이션, 머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인셉션 모듈의 장점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그 패스의 수를 이 저자들은 카디널리티라고 정의를 했고, 이 카디널리티 각각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는 그룹의 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렉스넷의 바틀렛 구조에서는 256 디멘전이 인풋으로 입력되면 그거를 이제 64로 줄이고 3x3을 통해서 어떠한 트랜스폼을 거쳐서 다시 더해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렉스넥스트 같은 경우는 디멘전을 4채널로 여러 개의 채널
그룹으로 쪼갠 다음에 그 그룹들을 각각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된 결과를 합쳐서 새로운 피처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스넥스트의 기본 구조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왼쪽 A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레스넥스트의 그런 이론적 배경 또는 이렇게 나오게 된 등장 배경에 이렇게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만 변경해서 생각해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나온 거를 그냥 컨캐트네이션 해서 피처들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번에 피처를 합치는 방법도 존재하게 될 거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 그림 B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러한 B로 표현된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단순화하게 되면 C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채널별로 각각 다른 컨볼루전을 수행하게 되면은 B와 똑같은 작업을 C처럼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C와 같이 더 단순화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에서 C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파이토치 또는 텐서플로우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룹 컨볼루전이라는 거를 사용하면 정말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룹 컨볼루전은 이 아래 그림과 같이 베이직 컨볼루전과는 살짝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컨볼루전과 같은 경우는 input WH by C 채널을 가지고 있는 피처가 인풋으로 사용되면 이 C 채널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웃풋을 만드는데 반면 그룹 컨볼루전 같은 경우 파라미터를 2로 넣은 그룹 컨볼루전 같은 경우는 피처 채널 수를 2개로 쪼갠 다음에 그 2개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컨볼루전 필터를 사용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그러한 컨볼루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볼루전을 사용하게 되면 위에서 입력으로 받은 그 피처를 여러 가지 패스로 나누는 거의 역할을 이 그룹스가 하게 되고 이 그룹스로 쪼갠 컨볼루전을 이용해서 새로운 피처를 다양한 패스의 피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넥스트 논문을 보다 보면 플롭스라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롭스라는 단어는 연산량, 즉 부동소수점 연산을 의미한 숫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논문들에서 등장하는 단어이니만큼 가볍게 봐주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롭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소수점 연산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칙 연산을 포함해서 루트, 로그, 익스포넨셜 등의 연산도 모두 포함하는 연산이다. 그러한 연산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ully connected 레이어 또는 퍼셉트론에서 수행했던 이런 내적과 같은 경우에 연산량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n개의 인풋을 n개의 웨이트를 곱해서 더해주는 이러한 상황을 예로 들면 이러한 그 수식은 총 곱하기 연산 n회가 있고 더하기 연산은 n-1회가 있는 n-1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플롭스는 이 두 개를 합한 en-1이라는 숫자를 지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플롭스는 내적뿐만 아니라 컨볼루전 또는 액티베이션 그리고 또 fully connected layer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든 연산에서 이제 수식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플롭스는 이제 네트워크의 복잡도와 연산량을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제하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연산량이 적은지 또는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안된 넥스트는 이제 레스넷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자들은 레스넷과 많은 비교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 그래프와 이 표는 레스넷과 비슷한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레스넷과 레스넥스트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적은 파라미터 수로 더 높은 효율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운 레스넥스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웠던 인셉션 모듈과 레스넷의 장점들을 이용해서 정말 뛰어난 그러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연구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15년에 사람의 성능을 넘어선 레스넷과 그걸 더욱 발전시킨 레스넥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와 같은 해에 발표된 덴스넷과 그거를 더욱 발전시킨 세넷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